자, 함께. 자, 허블의 법칙. 자, 허블의 법칙 하려면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원래 허블하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허블의 은하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었잖아.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원래 은하들을 많이 관측했었어. 그래서 많이 관측하면서 형태적으로 분류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진화 과정이 아니었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관측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이들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후퇴 속도. 후퇴란 말은 멀어진다 그 말이지.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인 자체는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우주 팽창에 의한 거야. 자, 그러면 외부 은하들을 관측했더니 대부분이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 적색 편의란 말은 파장이 길어진 것, 짧아진 것? 길어진 것. 그러면 접근이야, 후퇴야? 후퇴라 그 말이죠. 특히 멀리 있는 은하에서 잘 나타납니다. 참고로 거리가 멀수록 그 정도는 명확하게 나타나. 원래 우주 팽창에 의해서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지만 참고로 우주 팽창 효과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은하끼리는 자, 은하와 은하끼리 서로 질량 가지고 있겠지? 질량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무슨 힘이 작용하죠? 중력,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우주 팽창에서 원래 서로 멀어져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그들의 만유인력이 크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이런 적색 편의가 잘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특히 멀리 있는 은하에 잘 나타난다 그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적색 편의는 멀어진다는 말이고,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거 허블의 법칙 가지고 한 문제가 나와.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아까 우주 팽창 때문에 은하들끼리 서로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이 도플러 효과. 자, 앞번에 우리가 외계 행성에 탐사할 때 도플러 효과를 제시했었는데, 자,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접근하면 청색 편의, 멀어지면 적색 편의. 이런 이야기만 했잖아, 맞지? 움직임을 가지게 되면 관측자나 파원 또는 강원 간의 거리가 변하면서 접근 및 후퇴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파장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 어쨌거나 움직임 때문에,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식을 정확히 제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지구과학에서 거의 계산 문제가 거의 없는데 이거 가지고 계산 과정을 넣어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 문제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여기서 볼게. 자,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람다라는 것은 파장이었죠? 자, 제로라는 것은 원래 파장.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델타라는 것은 변화량이지. 그래서 파장이 변화량 이 말이야. 자, 써주면 C는 이거는 광속을 말합니다. 자, 광속. V는 움직이는 속도. 운동 속도. 자, 움직인다는 말 지금 멀어지고 있을 거니까 후퇴 속도라는 말 쓴 거고. 자, 그리고 아까 람다 제로는 원래 파장. 그리고 델타가 붙으면 변화량. 이거 수학에서 많이 봤잖아, 맞지? 그래서 파장 변화량을 말합니다. 이 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이 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 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파장 변화량 그랬는데 요걸 달리 좀 풀었으면 이 말이지. 람다 제로 똑같고 원래 파장분의 자, 람다. 자, 람다에서 원래 파장 뺀 것. 자, 파장 변화량이니까 예를 들어 원래 파장이 500나노미터다. 근데 관측된 파장이 510나노미터다. 이게 바로 관측된 파장입니다. 그러면 500분의 510에서 500 뺀 것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파장에 대해서 얼만큼이 변했느냐 그 말이지.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 자, 근데 파장 변화가 왜 생긴다고? 후퇴 및 접근, 움직임 때문이잖아. 맞지? 원래 광속, 빛의 속도가 있는데 이놈 V, 움직여서 후퇴해서 파장 변화가 생긴 거지. 그래서 원래 파장에 대해서 얼마큼이 변했느냐. 바로 움직임 때문에 변한 게 얼마냐. 그 말이지.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가 클수록 후퇴 속도가 클수록 파장 변화가 심하겠죠? 됐나? 그걸 말하는 거지. 됐지? 자, 여러분 생각해봐. 지난번에 내가 이거 종이 가지고 자, 그냥 해가지고 내가 접근 및 후퇴.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지면 길어지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동일한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잖아. 그 말은 속도를 말하는 거지. 빠르게 접근하면 동일한 시간 동안 많이 변하겠지? 그리고 빨리 멀어지게 되면 동일한 시간 동안 또 많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운동 속도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적색 편의량이라 표현하고 ZG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가끔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이걸 적색 편이량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래서 봐야 될 게 어쨌거나 광속은 정해졌잖아, 맞지? 30만 km/s로 정해집니다. 문제상에서 거의 대부분 광속은 제시해줘. 그리고 원래 파장도 제시가 됩니다. 어쨌거나 광속과 원래 파장은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값들이 될 거잖아? 그럼 어쨌거나 변하는 것은 움직이는 속도, 후퇴 속도에 의해서 파장 변화는 결정되겠지? 이 둘이 비례관계란 거. 됐지? 움직임 때문에 파장 변화가 생긴다. 그럼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그 양이 결정될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계를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 이 그림이 있을 건데, 자, 이런 거야. 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허블의 법칙은 멀리 있을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더 커집니다. 아니, 똑같이 팽창했는데 왜 멀어지는 속도가 커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자, 봐봐. 이런 거야. 자, A, B, C, D 여러 개의 은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빨간색 우리 은하를 칠게.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 됐나? 자, 각각의 거리를 다 1이라 두겠습니다. 다 동일한 거리. 됐지? 자, 이게 우주가 팽창했어. 그대로 팽창했어. 2배로 팽창됐다. 그러면 2배로 팽창하게 되면 자, 각각의 거리도 다 1에서 2로 바뀌겠죠? 자, 일단 우리 은하를 기준 삼았을 때 C까지 거리가 얼마죠? 2. 자, D까지는 3이 되겠지? 자, 이제 2배로 커졌습니다. 2배로. 그대로 확대된 거지? 우주 공간이 2배로 커지면서 아까 은하끼리 간격이 1이었는데 2로 바뀐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관측하는 것은 어디서 관측하는 거야? 우리 은하에서. 맞지?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은하라도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이 될 거야. 자, 봐봐. 자, 우리 은하에서 C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4. 자, D까지 거리 얼마죠? 6. 자, 변화량을 따집시다. 그대로 똑같이 은하는 지금 우주는 2배로 그대로 팽창했어. 근데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자, B를 보게 되면 1에서 얼마로 바뀌었지? 2. 얼마 증가했죠? 2배. 자, 변화량만 따집시다. 얼마 증가했지? 1 증가했지? 자, C 볼게. C는 거리 얼마? 원래 2에서 얼마로? 4로 바뀌었죠? 맞지? 2에서 4로. 얼마 증가했지? 2가 증가한 거지. 자, T를 보게 되면 원래 거리가 3이었지? 3인데 6으로 바뀌었어. 물론 2배라는 배수는 똑같지만 변화량을 따져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3에서 6으로 얼마 증가? 3이 증가한 거지. 됐나? 무슨 말이냐면 우주는 똑같이 2배로 증가했는데 멀리 있을수록 멀어지는 정도가 커진 거지. 하나는 1 멀어졌고 하나는 2 멀어졌고 하나는 3 멀어진 거잖아. 됐나?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멀어지는 정도가 커진다 그 말이지. 그럼 동일한 시간 동안 멀어지는 정도가 커졌단 말은 멀어지는 속도가 후퇴 속도가 크다 그 말이죠. 됐나?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원래 파장이 400이었다. 이것들이 파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 오른쪽 갔다 말은 파장이 길어진 거잖아. 그래서 원래 흡수된 위치가 여기인데 현재 보면 이것들이 파장이 길어진 것 이걸 의미하는 거지. 됐죠? 자, 뭐 지금 보면 뭐 400나노미터든 500나노미터든 600나노미터든 어쨌거나 멀리 있는 은하들이 오른쪽 간 정도가 파장이 길어진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죠. 그렇지?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게. 자, 허블의 법칙 이제 정리해 볼게. 자, 허블의 법칙. 자,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자, 멀어지는 속도가 커진다. 그거죠. 그래서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랑 파장의 변화, 파장이 길어지는 정도가 커진다. 이 말은 후퇴 속도가 커진다. 결과적으로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 이 관계를 표현한 게 허블의 법칙입니다. 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자, 이거는 우주 팽창을 의미한다는 거지. 우주 팽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다는 것. 자, 참고로 우주의 중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현재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은하들은 다 멀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허블의 법칙 쓸게. 자, 허블의 법칙. 자, 여기 보면 점을 찍어놨는데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이 뭐냐면 은하의 거리. 자, 가로축이 거리, 세로축이 후퇴 속도. 자, 그러면 여기 노란 점들이 뭐냐면
자, 관측에 의해서 얼마의 거리 있는 은하, 그들의 후퇴 속도가 얼마? 얼마의 거리 있는 은하, 그놈의 후퇴 속도 얼마? 다 점을 관측치를 다 찍은 거야. 그럼 점을 찍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경향성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그대로 해보면 자, 경향성을 쭉 그래프로 나타낸 거지. 자, 그러면 그래프 볼게. 가로축과 세로축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는 비례관계라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거리가 멀을수록 후퇴 속도가 커진다는 건 바로 허블의 법칙으로 표현된다. 자, 그래서 자, 우주공간 자체 팽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다. 참고로 보게 되면 우주의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가끔 이거 쉬운 내용이지만 잘 묻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기울기. 좀 전에 가로축이 은하의 거리였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였지? 자, 그러면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가로의 변화량에 대한 세로의 변화량. 가로축의 변화량, 세로축의 변화량. 그러니까 가로가 뭐라고? 은하의 거리, 세로축이 후퇴 속도, 거리와 속도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요거 우리가 이 기울기, 은하의 거리와 은하의 후퇴 속도 관계에 따른 이 기울기 값을 우리가 H, 이거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H를 허블 상수라고 한다. 자,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까? 아까 어떤 은하를 거리를 측정하고 속도를 구했잖아, 맞지? 아까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지금까지 계산된 게 67.8입니다. 67.8. 참고로 봐. 킬로미터 퍼 세크. 그리고 퍼 메가 파섹. 자, 파섹 기억나죠? 거리의 단위였지? 자, 파섹이 있는데 요거 메가 100만 이 말이지. 그 정도로 은하들은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메가 파섹이고, 자, 예를 들어 이 말이죠. 1메가 파섹에 대한 후퇴 속도가 67.8km per s로 멀어지는 것.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 됐지? 그래서 현재 거리에 대한 단위 역시 마찬가지야. 거리 단위 분의 속도 단위로 돼 있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거리 거, 속도 거 각각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속도를 V, 그리고 거리를 R이라 표현하면, 자, 식을 쓰게 되면 V와 R은 비례관계란 걸 알 수가 있지. 계속 얘기했죠.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커진다. 그래서 거리와 속도 관계가 비례관계다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식을 쓰면 V는 HR. 그대로 그냥 아까 거리와 속도에 대해서 R과 V를 썼을 때 그냥 이걸 우리가 V에 대해서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R을 오른쪽으로 우항으로 넘겼을 뿐이야. 그래서 V는 HR.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아주 간단한 식이지만 기억하셔야 돼. 아주 간단하지만. 됐나? 자, 참고로 결과적으로 H는 우주 팽창률을 의미합니다. 이게 크단 말은 동일한 시간 동안 팽창하는 정도가 크다 그 말이죠. 우주의 팽창률. 자,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수치화시키면 끝인데. 자, 우리 지구의 나이가 얼마? 46억. 자, 태양의 나이가 50억. 우주의 나이가 얼마쯤 될까? 138억. 자, 갑니다. 자,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 자, 이거 일단 가정사항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우주는 지금 우주는 엄청 크잖아, 맞지? 자, 우주가 만들어진 이론, 지금 가장 합리적인 게 뭐지? 빅뱅. 원래 작은 점에 다 모여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은 한 점이라고 두는 겁니다. 가정상이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론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는 거지. 일단 지금 받아들인 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계산이 가능하거든. 실제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오케이. 자, 갈게. 이건 가정사항이고, 자, 갑시다. 자, T. 우주의 나이, 시간. 자, 이거 시간인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시간과 속도와 거리는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시간은 뭐분의 뭡니까? 자, 속도는 뭐라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됐지?
자, 지금 물론 공간이 커지는 거고, 자,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 점에서 쭉, 한 점, 우리가 한 축의 길이만 따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자, 이거 후퇴속도, 우주 팽창 속도를 말하는 거지. 자, 그대로 이 식을, 이 관계 때, 이 요소들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V분의 R 되는 거죠. 됐지? 원래 한 점에서 쭉 커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이걸 거리로 둔 거고. 그래서 V분의 R. 근데 V는 HR. 이거로서 이미 벌써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V분의 R이 되려면 V는 HR에서 V분의 R이니까 V가 어떻게 되면 돼? 우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V와 R, V분의 R 남겠지? 그럼 H를 넘겨야 되겠지? H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역수로 H분의 1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H분의 1 된다. 그 말이지. V는 HR에서 그냥 고친 것 뿐이야. 됐지? 자, 근데 H값 나와, 안 나와? 나와 있죠? 자, H값. 아까 67.8km/s/메가파스칼 했습니다. 자, 친구들 봐봐. 자, 요거 퍼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인데, 원래 분수인데 요놈 기울인 것 뿐이잖아? 맞지? 원래 1메가파섹에 대한 67.8km/s 이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H는 1메가파섹 분의 67.8km/s 그 말이죠. 요놈을 기울이면 나중에 1이 될 거잖아. 맞지? 그런 것 뿐이야. 원래 이 모습 똑같은 걸 지금 H값을 그대로 넣어준 거야. 그러면 1메가파섹 분의 67.8km/s 분의 1이지. 그러면 밑에 있는 1메가파섹 올려도 되겠죠? 올려도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이 67.8km/s 분의 1메가파섹이 되는 거지. 밑에 있는 분모를 올린 거니까. 됐나? 그러면 위에는 1메가파섹이라는 거리지. 1메가파섹이라는 거리죠. 자, 67.8km/s. 속도지? 속도분의 거리 나누면 시간 나온다. 그 말이지. 참고로 1파섹이 얼마였죠? 3.26 광년이지. 맞나? 자, 참고로 이거 계산하게 되면 거리가 얼마니까 그대로 67.8km/s 돼서 계산하면 이게 138이 나온다. 그 말이야. H가 정해졌기 때문에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참고로 1파섹은 요 정도 거리입니다. 3 곱하기 10의 13승km.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계속 파섹이 나오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 준 거야. 참고로 아까 1파섹은 3.26 광년이죠? 원래 광속은 30만 km/s잖아. 맞지? 그대로 수치화시킨 거야. 이런 파섹은 어떻게 나왔을까? 중요하진 않은데 파섹이 어떻게 나왔을까?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얼마야? 그렇지. 자, 봐봐. 이거 이렇게 나온 거야. 아까 태양과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 1 AU죠. 맞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높이가 1 AU인. 그리고 여기 각도를 얼마 두냐면 여기를 1초라도. 1초가 뭐냐면 요거 참고로 1도 있죠? 우리 쓰는 게 1도잖아. 맞지? 도가 얼마냐면 요걸 세분화시키면 60등분하면 이걸 60분이라고. 60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 다시 나누면 요거 1분은 얼마 되냐면 요게 60초가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 1초는 결과적으로 3600분의 1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1도를 다시 3600으로 세분화시킨 거야. 그 정도로 작은 각이야. 그 정도로 작은 각을 1초를 높이를 1레이유 했을 때 이 거리가 바로 1파섹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먼 거리지. 근데 은하들은 천체들은 멀리 있잖아. 이 정도로 큰 단위를 쓸 수밖에 없지. 몰라도 돼. 계속 나오니까 제시해 준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우주의 크기입니다. 자, 우주의 크기. 지금 이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크기, 거리. 원래 제로에서 시작되고 점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우주 크기만큼 멀리까지 팽창해서 간 거잖아. 그래서 간 거, 거리라 생각해서 R이야 도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점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끝의 거리를 말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끝보다 더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깥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곳까지만 우주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관측 가능한 가장 먼 은하까지 여기를 우리가 우주의 끝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게 끝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너머에 더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나중에 배울 거야. 종민아. 자, 그러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의미한다. 실제로 우주 크기라 그랬지만 정확하게 진짜 우주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그 끝까지를 우리가 우주 크기라 두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지.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우주 크기, 여기서 말하는 우주 크기는 관측 가능한 것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멀단 말은 자,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가장 멀단 말은 후퇴 속도가 가장 크겠지. 그래서 후퇴 속도가 최대란 말 쓰는 거야. 근데 아무리 빠르더라도 무슨 속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까? 빛의 속도, 광속을. 그러면 가장 빠르단 말은 이 말은 광속이 되겠지. 가장 멀리 있는 놈이 가장 빠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광속이죠. 그래서 이게 광속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럼 이 말이죠. 원래 점에서 광속으로 계속 커져 왔잖아, 맞지? 맞지? 그래 돼서 이제 그 거리까지 크기를 말하는 거지. 자, 대희가 그러면 크기가 얼마야? 크기가 얼마야? 알 수 없나? 우주의 크기. 모릅니까? 우주의 나이 알아 몰라? 우주의 나이만큼 광속으로 커졌잖아. 참고로 자, 빛의 속도로 1년 가면 얼마죠? 1광년. 그럼 1광년 크기라 그 말이지. 1년 지나면. 근데 지금 138억 년 지났죠? 138억 광년 되는 거지. 됐나? 자, 갈게. 자, V는 HR. 자, C는 HR. 왜냐하면 V가 최대 속도 광속이 될 거니까 V 대신에 C를 쓴 겁니다. 됐지? 자, HR인데. 자, 그러면 광속. 자, R은 H분의 C. 왜냐하면 지금 크기를 R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R은 H분의 C다. 됐죠? 근데 종민아, H분의 C. 이거로서 아까 식을 써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지. H분의 1 곱하기 C다. 그 말이잖아. H분의 C는 다시 말하지만 H분의 C는 H분의 1 곱하기 C랑 같은 말이죠. 아까 H분의 1이 뭐였어? 우주의 나이. 맞지? 그래서 138억 년 동안 광속으로 한 것. 그 말이잖아. 그래서 138억 광년이 된다. 그 말이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 자, 다시 할게. 이건 기억해야 돼. 우주의 나이 식이 어떻게 된다? H분의 1.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됐습니까? H와 역수관계야. 자, 숙제는 내가 문제를 좀 지정해 줄 건데 나머지는 따로 영상을 좀 올렸으면 하고 1번 이거 1번 2번까지 할까? 1번만 자, 1번만 쉬워 그냥 봐 1번 쉬워. 자, 봐.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새 은하. 자, 어쨌거나 멀리 떨어지는 은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후퇴 멀어지고 있다. 자,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길어져. 그럼 이거 다 길어졌겠죠? 예를 들어 요 세 개 같은 거 요 세 개 같고 요 세 개 같겠지? 그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 자, 보자. 자, 그러면 어쨌든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의량이 많을 거니까 뭐 대략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자, 이 정도 멀어졌다 그 말이지. 그러면 멀리 있을수록 편의량 커지는 거지. 요놈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놈이 가장 거리가 멀다. 가장 짧은 건 A. 답은 BCA 4번 되겠지? 어제 긴장했었어. 자, 2번. 자, 지금 외부나 X 스펙트럼 비교 나와 있고, 자, 표는 파장. 자, 4000 돼 있는데, 자, A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거 옹스트롬이라 있습니다. A 동그라미. 이거 역시 파장의 단위인데,
자, 원래 우리가 파장 단위로, 길이 단위로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이런 걸 했잖아, 맞지? 참고로 좀 더 작은 단위가 이거 옹스트롬입니다. 참고로 나노미터보다 혼자 보면 10분의 1로 더 작습니다. 그래서 4000 옹스트롬이라는 것은 400 나노미터.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런 파장 단위로 옹스트롬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비나 옹스트롬. 자, 어쨌든 그냥 길이 단위라 생각하시면 돼. 자, 문제 갈게. 자,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파장 변화량이 작아진다. 아니지. 멀리 있단 말은 후퇴 속도가 클 거니까 파장 변화 크겠지. 1번 틀렸고, 다시 말하지만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랑 크다. 자, 니은. 자, X의 후퇴 속도는 1500km/s이다.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지? 어떤 과정부터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 도플러까지? 파장 변화량 나와 있잖아. 맞지? 자, C분의 V는 현재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지금 람다 제로가 얼마인지 나와 있고, 그리고 델타 람다가 뭔지 나와 있고, 맞죠? C가 광속 3 곱하기 15가 나와 있고, 물어본 건 V. 이걸 물어본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람다 제로가 얼마야? 4000. 변화량은 200이죠? 4000분의 200. 그 말은 20분의 1이지. 20분의 1은 현재 보면 30만 분의 V지. 그래서 V가 15,000 나오는 거죠. 20분의 1이니까. 됐지? 이거 20분의 1. 현재 보면 30만 분의 V니까 V가 30만의 20분의 1은 15,000. 그 답은 니은 맞고. 자, 디귿. X를 이용하여 구한 허블 상수는 75. 자, 허블 상수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V는 HR. 참고로 V와 R 나와 있죠? V는 좀 전에 15,000 구했고, 그리고 거리는 300만, 자, 300 메가파스칼 나와 있지? 300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H는 R분의 V, 현재 보면 300분의 15,000. 됐나? 자, H는 R분의 V니까 300분의 5,000. 얼마 나오지? 그렇지. 50 나오지. 50. 그래 75가 아니라 50이다. 답은 2번이다. 자, 4번. 자, 은하 P를 기준으로 관측할 때 은하 ACD 후퇴 속도 나와 있고, 어쨌든 이 후퇴 속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리에 비례하는 것, 적색 편이랑 비례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자, 은하 관측하는 것을 관측자 위치를 은하 C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C. 자, 그러면 문제 갑시다. 지금 원래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30과 60, 요거 30. 그 말은 다 은하 사이의 거리는 간격은 다 똑같다 그 말이죠. 맞지? 일단 이거 가지고 간격이 다 동일하다는 것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C로 바꿨다 그 말이잖아. 자, 갑시다. 자, 은하 B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서로 접근해 안 해? 접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어디 한 점 어떤 놈을 기준으로 해서 다 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청색 편이가 접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없다. 아주 가까운 경우 외에는. 이 정도 속도라는 것은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적색 편이가 나타나겠지. 자, 은하 A의 후퇴 속도는 B의 후퇴 속도의 2배로 관측된다. 자, C에서 봤을 때 B의 거리가 얼마야? B의 거리는 1, 한 칸이죠. A 거리는 2, 거리가 2배란 말은 후퇴 속도가 2배라 그 말이지. 됐지? 자,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맞고, 자, 1과 2의 거리니까 현재 보면 맞겠지? 자, 디귿. 자, 은하 D의 후퇴 속도는 30. 자, 원래 이 1이라는 것은, 한 칸이라는 것은 30km/s에 해당되는 속도 거리였지? 그러면 CD의 거리는 1이니까 당연히 30km/s 한 칸에 대한 값으로 멀어지겠지. 맞겠죠? 자, B와 D의 후퇴 속도는 서로 같게 관측된다. B와 D. 자, C로부터 B는 왼쪽으로 1. 자, D는 C로부터 오른쪽으로 1. 둘 다 거리가 어때? 같으니까 후퇴 속도는 둘 다 똑같겠지. 방향은 반대일 뿐이고 답은 5번 되겠죠. 자, 5번. 자, 한 직선상의 외부나 ABC 거리와 후퇴 속도 나타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다. 자, 우주의 중심은 없죠. 틀렸습니다. 자,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적색 편의 값은 B가 가장 작다. 참고로 이 적색 편이라는 것은
자, 은하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적색편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 적색편의 정도는 현재 후퇴 속도, 멀어진 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 이 멀어지는 속도는 현재 은하들의 거리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적색편의 값이 크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B가 가장, A, B, C 중에 B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적색편의 값을 나타내겠지. 이 맞는 말 되겠죠? 자,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우리 은하가 C의 2배이다. 자, A에서 측정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현재 우리 은하까지 거리는 50파세, 50메가파세, 그리고 C까지는 100메가파섹이 됩니다. 그 말은 C가 어쨌거나 더 멀잖아? 더 멀단 말은 현재 후퇴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현재 보면 C가 우리 은하의 2배가 되겠지. 근데 우리 은하가 C의 2배를 했으니까 틀렸지. 우리 은하는 더 가깝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더 작다. 그 거리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퇴 속도 역시 2분의 1, 0.5배가 되겠지. 답은 2번. 자, 11번. 자, 그림은 절대 등급이 같은 외부나 ABC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자, 돼 있는데, 자, 절대 등급이 같단 말은 진짜 밝기가 다 똑같아. 그 말이 되겠지? 자, 갑시다. 겉보기 밝기는 B보다 A가 약 3배 밝다. 자, 겉보기 밝기. 현재 그 거리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밝기를 말하는데, 자, 밝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당연하죠. 거리가 멀수록 현재 뭐 어둡게 보일 거잖아. 아무리 밝은 비례라도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이는 거지. 근데 밝기와 거리 관계를 정확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자, 빛은 면적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현재 거리가 2배가 되면 현재 밝기는 4분의 1로 면적이 4배가 될 거니까 밝기는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밝기와 거리 관계는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만약 3배 멀어지게 되면 밝기는 9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A와 B를 따져보면 자, A는 100, B가 300. 자, B가 A보다 3배 더 멀어. 3배 더 멀단 말은 B는 밝기가 9분의 1로 보이겠지? 자, A, B, C는 진짜 밝기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B는 9분의 1의 밝기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A 관점에서 본다면 A는 B의 9배가 되겠지? B가 A의 9분의 1이니까 그러면 A는 B의 9배가 된다. 그래서 3배 밝다는 게 아니라 9배가 되겠지? 자, B에서 관찰하면 A, C는 모두 후퇴한다. 자, 어디를 관측하든 어디서 관측하든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역시 이거는 후퇴한다. 맞는 말 되겠지. 20억 년 전에 우리 은하 본 C의 후퇴 속도는 현재와 동일하다. 자, 후퇴 속도라는 것은 거리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근데 20억 년 전에는 지금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좀 더 수축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 말은 과거에는 자, 우리 은하와 현재 C의 거리가 더 가까웠겠지. 더 가깝다 말은 자, 거리의 후퇴 속도는 비례할 거니까 가까이 있었다 말은 더 느리게 이동했겠지. 더 느리게 더 작은 속도로 후퇴했을 겁니다. 답은 2번 되겠지. 자, 12번. 자, 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진 은하까지 거리와 자, 시선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자, 기울기는 허블 상속이다. 자, 그래프상에서 현재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가로축의 증가량분의 세로축의 증가량이 되는 거지.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식 자체는 V는 HR. 현재 H는 허블 상속이 될 것이고 V는 후퇴 속도, R은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V와 R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건데 자, H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H는 R분의 V가 되는 거지. 거리분의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현재 이 기울기 자체는 바로 가로축, 세로축, 거리분의 속도. 그래서 허블 상수가 기울기가 맞죠. 자, 니은. 자, 모든 은하는 지구로부터 멀어져 간다. 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블의 법칙,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은하들은 멀어지는 거지만 특히 멀리 있는 은하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 왜냐하면 자, 이게 자료에 보게 되면 점들을 봤을 때 0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있어. 0보다도 아래쪽. 그 말은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거지. 자, 마이너스 값이란 말은 플러스 값을 가지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것은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지? 접근. 자, 왜냐면 자, 은하들끼리 서로 어쨌거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이지. 만유인력을 작용할 건데 만약 가까이 있다면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자,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힘은 크게 돼 있어. 그러면 서로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이 만유인력이 우주 팽창으로 인한 현재 거리가 멀어지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접근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서로 간에 미치고 있는 중력, 만유 인력에 의해서 서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경우에 나중에 가까워져서 서로 충돌 은하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다 멀어진다는 말은 틀렸다. 특히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접근하더라. 자, 디귿.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지금 그래프를 보더라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지. 자, 14번. A와 B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외부나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묻는 것은 A와 B를 이용하여 구한 우주의 나이와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 허블 상수분의 1이지.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C라는 것은 광석이죠. 이런 관계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H를 구해야 될 건데, 주어진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죠. R과 V가 될 건데, 이 기울기 R분의 V, 이게 바로 허블 상수 H를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A와 B의 기울기 H를 비교하게 되면 기울기가 더 큰 A가 허블 상수값이 더 크다 그 말이지. 자, 근데 우주의 나이나 우주 크기나 허블 상수 역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허블 상수의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오히려 기울기가 작을수록 허블 상수가 작단 말이니까 우주의 나이나 우주 크기나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울기가 작은 B가 A보다 우주의 나이도 많고 우주의 크기도 크고, 답은 4번 되겠지. 자, 17번. 자, 1920년 이후 관측을 통해 구한 허블 상수의 변화 나타낸 것 되십니다. 자, 문제 갑시다. 기억. 허블 상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지금 점 찍혀 있는 것이 바로 허블 상수 값들이지. 자, 그러면 A 시기에는 위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B 시기에는 아래쪽에 존재할 거니까 현재 B 시기 때 값이 더 작은 거지.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게 측정, 맞는 말이죠. 자, 허블 상수를 이용해 구한 우주의 나이. 참고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 H분의 1로 표현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H가 클수록, 허블 상수가 클수록 오히려 나이는 작아지는 거지. 자, 그러면 자, P일 때 허블 상수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는 더 크게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B 시기가 A 시기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죠. 자, 허블 법칙 이용한 우주의 크기. 자, 우주의 크기 역시 H분의 C로 현재 허블 상수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허블 상수가 더 작은 B일 때 역시 우주 크기가 더 크게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B 시기가 A 시기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죠. 답은 5번.